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굉장히 조용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1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코스닥도 비슷한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의미 있는 빨간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평소보다는 시장이 조금은 조용했던 흐름이었고 등락폭도 그렇게 깊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는 다시 한번 두 종목의 흐름이 나뉘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빠진 업종들이 있죠. 방산, 원전, 조선. 오늘은 이런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좋았고요. 이어서 코스닥은 뭐 독보적으로 알테오젠의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 그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등락폭이 깊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합쳐서 약 2천억 원.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면 10조 원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불과 2주만 해도 거의 17조 원, 19조 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실렸었다면 이번 주에 출발은 거래대금이 많이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16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왔던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네카오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카카오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네이버는 꾸준하게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달바글로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건설, 두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선물지수는 마이너스 0.4%로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밀리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저도 이 정도면 크게 상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비슷한 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마이너스 0.9%,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0.2%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나스닥 선물지수 그리고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 물론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정도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만 증시만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2주 동안 계속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박스권 내에서 시장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수 자체도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이 3000포인트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3000포인트는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하고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RSI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RSI 지표를 보면 확연하게 7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은 과열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0포인트 근처까지 온다든지 그 밑을 뚫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업종들 그 업종들의 하반기 비전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상반기까지의 비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에 부진했다든지 또는 상반기에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그게 하반기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주도주보다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 그 주도주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필히 실적 베이스로 그걸 한번 점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내 시장은 뭐 실적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긴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이죠. 그 관점에서 주가를 크게 들어 올리는 것은 저는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이렇게 실적 베이스가 잘 깔려있는 종목에서는 그 안에서 제일화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떠올려 볼게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장 크게 나왔던 종목들
첫 번째로 식품주들. 거기서도 라면 관련주 삼양식품이 있겠죠. 자, 삼양식품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1년 이상 주가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것도 실적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분기 차트거든요. 봉 하나당 분기입니다. 3개월씩이에요. 주가는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면 그 그래프마저도 계속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산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지만 현대로템의 전반적인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주가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차트를 보시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 계약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치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말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전 삼양식품이라든지 방산주에 비해서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차트를 보시면 조선 쪽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고 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의 발주 물량이 늘어났고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또 생산할 수가 있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었고 지금의 가격대까지 올라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적 베이스를 보시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양식품을 보신 것처럼 과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고점이 아닌 새롭게 밀양의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실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지금은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적자일 때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조만간에 흑자 전환할 것이고 또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따른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실적은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고요. 공통적인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잘 벌 것이다. 또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업종들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 베이스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많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단지 실적은 별로지만 가끔씩 돌발 이슈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재료 때문에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들은 결국은 회귀를 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 이쪽은 아시겠지만 24년 초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적 베이스라기보다는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LG엔솔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그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이번 달에 아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래의 4분기라든지 또 내년 실적이 정말로 기대가 된다 라는 업종이 있다면 그런 업종들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이번에 코스피가 정말로 퀀텀 점프를 한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수보다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번 중요하게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나쁘게 보는 것은 4조 원대 후반까지도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5조 원 초반 정도?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찍히는 실적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코멘트를 통해서 4분기 내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보다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이번 주가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일단 내일은 3전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이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이에요. 이게 8월 1일까지 다시 한번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안에서 협상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국가들이 있다면 그런 국가들은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도 빠르게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 시간으로 7월 9일이면 또 이번 주 수요일일 거예요. 그때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달은 실적 발표 시즌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와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특히 이번 주의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은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